마지막으로 순서가 있는 시퀀스 데이터 형태를 별도로 확인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퀀스는 리스트, 튜플, 문자열 등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순서가 있는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set, 딕셔너리가 빠진 이유가 집합과 딕셔너리는 사실 순서가 표현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리스트 튜플, 문자열의 순서가 있는 자료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퀀스는 어떠한 자료형으로 구성이 되든 공통된 동작과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시퀀스,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값 하나를 요소 또는 값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죠. 당연히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로 값을 뽑을 수 있고 인덱싱을 통해서 값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슬라이싱을 통해 여러 개의 값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값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니까요. 인덱스, 인덱싱, 슬라이싱을 통해 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예를 보면 a라는 변수에 0부터 90까지의 리스트가 할당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여러 번 입력해도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센스 있게 여러 가지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range 함수를 써서 리스트 함수를 통해 두 번 함수를 거쳐 쉽게 이런 시퀀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0 이상, 100 미만, 10 간격의 range를 만들고 리스트로 변환하여 A에 저장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시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퀀스는 멤버 연산자를 사용해서 멤버, 즉 값이 이런 시퀀스 안에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in A, A 안에 30이 있나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true. 또는 back in A, 100이라는 숫자가 A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또는 not in, 이런 연산자 본 적 있죠? 100은 A라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true라고 나오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튜플에도 이런 멤버 연산자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튜플의 값이 바뀌는 건 아니고 튜플로 이루어진 이런 시퀀스가 있는데 이 시퀀스에 43이 있습니까? 하면 true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range 함수를 통해서 쉽게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다. 시작부터 stop -1 값까지 스텝 간격으로 값을 생성한다. 그냥 range만 쓰면 start와 step은 자동으로 0과 1로 지정. 만약에 시작 인덱스와 stop만 들어가 있으면 step은 자동으로 1로 지정. 그리고 이 세 개를 모두 활용하여 1 이상, 5 미만, 2 간격으로 1과 3이라는 값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range 함수만 해도 리스트로 별도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1이라는 값이 range 10에 포함됩니까? 라고 해도 마찬가지 true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열 또 시퀀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각 인덱스가 있고 인덱싱, 슬라이싱을 통해 값을 추출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순서가 있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P라는 문자, 특히 large P가 이 문자열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true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시퀀스는 일부 산술 연산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로지 파이썬에서만. 그래서 0, 10, 20, 30이란 리스트를 A에 할당, 0, 10, 20, 30이란 리스트를 B에 할당 한 후 A와 B를 더하면 두 개의 리스트가 붙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함수는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함수입니다. 레인지 0,10을 한다고 해서 파이썬이 이해하는 입력이나 출력 형태가 아니라 그냥 함수의 그냥 특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값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하려면 값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연산하면 이게 기능상 말이 안 된다기보다 실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연산이 불가하고요. 이걸 사용하려면 레인지 0,10은 리스트로, 레인지 10,20도 리스트로 바꾼 후에 더하기 연산을 하면 이렇게 값이 붙습니다. 마찬가지 튜플도 이렇게 튜플로 있는 것과 이렇게 튜플이 있는 것 두 개를 연산을 통해서 앞에 튜플이든 뒤에 튜플이든 이 각각을 봤을 땐 값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죠? 단 연산을 통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렇게 문자열도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파이썬에서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긴 했으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스킵을 하면 문자열과 숫자 연산은 불가능하고 이걸 연산시키려면 문자열 더하기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한 걸 연산으로 해야 이렇게 같은 문자열로 표시됩니다. 그죠? 실수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열로 바뀌기만 하면 문자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0, 10, 20, 30이란 리스트를 3번 반복하려면 원래라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쓰려면 이걸 일일이 다 쳐야 되는데 곱하기 연산이 가능합니다. 3번 생성. 마찬가지 레인지 함수를 리스트로 반환하고 이걸 3번 반복도 가능합니다. 튜플도 가능합니다. 문자열도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에 0부터 90까지의 시퀀스인데 변수가 len 함수를 통해 값의 개수를 측정할 수 있고 B도 마찬가지 튜플에도 len 함수를 통해 값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range 함수에도 값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자열은 길이를 공백도 공백 문자열이기 때문에 공백을 포함하여 개수를 계산합니다. 공백이 없는 경우 그리고 한글도 마찬가지로 문자의 길이를 인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가 있는 시퀀스 데이터 형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앞에선 값들 하나하나였다면 여러 개의 값에도 이런 기능이 적용되는구나. 특히 인덱스를 통해 위치를 알 수 있고 인덱싱, 슬라이싱을 통해 값을 추출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 배웠던 기능들, 내용들이 변수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뒤에 보면 문제들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 두 개의 변수 제가 지정을 해드렸고요. 이 변수를 사용해서 최근 3년간의 연도와 GDP를 출력합니다. 최근 3년의 연도와 해당되는 GDP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이 튜플을 n에 저장을 했는데 인덱스가 홀수인 위치에 있는 값들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인덱스가 홀수 1, 3, 5, 7 이런 것들이 홀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아래와 같은 출력을 만들면 되는데 3층에 별 문자로 이루어진 별자리예요. 이걸 스타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 저장된 변수를 출력하여 이 별자리를 출력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우리나라는 섭씨 온도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화씨 온도를 사용합니다. 0도의 섭씨는 화씨로 변환하면 32도입니다. 그러면 만약
18도의 섭씨는 화씨로 얼마가 될지 로직을 넣고 18을 넣어서 결과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명은 섭씨는 C, 화씨는 F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섭씨 C에는 18이 들어갈 거고요. 이걸 화씨로 변환하는 로직을 적용하여 F에 저장을 하고 그 F를 출력하면 될 겁니다. 다음 문제는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9부터 0, 0을 포함한 숫자까지 거꾸로 나열되어 있는 리스트를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range 함수의 기능을 익히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도 range 함수를 사용하는 것인데 0 이상 만 미만의 모든 짝수의 합계를 sum이란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여 계산하고 그걸 summation이란 변수에 저장을 하십시오. 두 번째, 개수 0 이상 만 미만의 모든 짝수의 개수를 coun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summation과 count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평균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변수를 좀 더 익숙해지시고 이해도를 높이고 실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은 변하는 데이터의 형태는 변수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활용한다. 변수.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 형태든 변수에 입력을 하고 앞으로 생성을 하면 된다. 사용하면 된다. 단, 변수명을 사용할 땐 일부 규칙이 필요하고 예하고 외장함수, 내장함수도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수는 생성하는 방식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도 되는데 파이썬에서만 유일하게 가능한 일부 변수 생성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빈 변수는 none이라는 값으로 활용을 하고 마찬가지 연산은 산술 연산이든 어떤 연산이든 가능하다. 또한 input 함수를 통해 실제 고객이 입력한 숫자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고 그걸 변수에 넣을 수가 있다. 또한 비교 연산도 변수끼리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시퀀스. 여러 개의 값이 묶여있는 순서가 있는 자료형에선 시퀀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인덱스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덱싱 슬라이싱으로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마찬가지 앞에 배웠던 인풋, 아웃풋에 있는 연산들이 모두 가능하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에 해당되는 파이썬의 데이터 형태, 변환한 데이터 형태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